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젊을 때는 그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시간도 넉넉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고 70을 바라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소중해지고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하루의 질을, 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은 시간 중 가장 큰 부분은 잘못된 사람에게 쓴 시간이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지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아,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닌다면서? 옆집은 이번에 차를 바꿨대.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칼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칼자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심리학회의 노년기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 비교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작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편벽된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유독 지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파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자기 불행을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돌아오면 왜인지 모르게 축 처집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60대, 70대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면 정작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줄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쓸 힘이 사라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다. 만나고 나서 유독 지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피로감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뒤에서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이 너 이야기하던데. 내가 듣기로는 내 흉을 보더라. 이런 말을 자주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를 위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저쪽에 가서도 똑같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진짜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관계의 중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오가며 갈등을 만들고 그 와중에 자기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의 평화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쪽 이야기에 흔들리고 내일은 저쪽 이야기에 상처받고 끝없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옛 속담에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화가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전해준다면 고맙게 받아들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유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도 없고 명절 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 어디 좀 데려다 달라, 뭘 좀 해달라. 부탁을 들어주면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이나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자괴감입니다. 그 감정이 마음속에 쌓이면 다른 좋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기가 두려워집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 술처럼 달콤하다. 진짜 좋은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잘 지내시죠?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다섯 번째,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인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 참 안 좋아졌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안 변해. 뭘 해봐야 소용없어. 만나면 항상 이런 말만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불만이고 밥이 맛있어도 불만이고 건강한 것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는 감사할 줄 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도 불평이 늘어나고 입에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밝은 사람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큰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관계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과 동반 추락은 다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둘째, 만나고 나면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 셋째, 뒤에서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는 사람. 넷째, 필요할 때만 연락해 이용하는 사람. 다섯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이 5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에너지가 빠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웃음이 늘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집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반드시 싸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그 시간을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를 넘긴 나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2~3명이면 노후는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 곁에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